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명, 오직 한 명의 천민 출신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천민이 아니라 궁궐 화장실 청소를 하던 무수리의 아들이었죠.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 누구도 그를 왕자로 대우하지 않았고 형을 독살했다는 의혹까지 뒤집어 쓴 채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결국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됩니다. 하지만 백성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 왕은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컴플렉스가 만들어낸 비극적 군주 영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궁궐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하는 하녀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이르는 사람이었죠. 그런 여인이 어쩌다 숙종의 눈에 들어 왕자를 낳았는데 왕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 혈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궁궐 밖 서민 동네에서 평범한 아이들과 뛰어놀며 자랐어요. 찢어진 옷을 그냥 입어야 했고 고기 반찬 같은 건 구경도 못했으며 서민들이 먹는 거친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왕자였지만 왕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왕실 사람들은 그를 천민의 자식이라고 무시했고 신하들은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이게 영조의 첫 번째 컴플렉스가 됩니다. 출생 자체가 죄였던 남자, 아무리 노력해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 경종의 죽음이었어요. 1724년 경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영조가 형에게 게장을 바쳤고 그 게장을 먹고 심한 설사를 한 경종에게 다시 감을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게장과 감, 이 두 음식이 함께 들어가면 배탈이 나는 최악의 음식 궁합이었습니다. 경종은 결국 설사가 멈추지 않아 죽었고 소문이 퍼졌죠. 영조가 형을 독살했다고 말이에요. 정말 독살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조는 평생 이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천민의 자식이라는 태생적 컴플렉스에 더해 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는 굴레까지 뒤집어 쓴 채 왕이 된 겁니다. 영조는 왕이 되자마자 반란에 직면합니다. 이인좌의 난이었죠. 노론 세력 일부가 영조를 인정하지 않고 칼을 든 거예요. 영조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천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완벽한 왕이 되겠다고.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조는 정말로 완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극단적이었어요. 영조는 왕이 된 후에도 평생 채식만 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죠. 식사량도 적게 먹었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었어요. 옷이 찢어지면 왕이 직접 바늘로 꿰내서 입었습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 방석을 깔아드리면 던져버렸어요. 백성들이 불편하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푹신한 방석에 앉을 수 있냐면서요.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 앉아서 15시간씩 일했고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 그냥 참았습니다. 이건 자기 처벌이었습니다. 천민의 자식이라는 죄를 씻기 위한 평생의 속죄였던 거죠. 그리고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 술을 끊었을까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 귀한 곡식으로 술을 빚어 마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술을 끊었고 전국에 금주령까지 내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냐면 일본에 파견된 조선 사절단이 일본 막부가 따라주는 술을 받기만 하고 마시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 오미자차를 마시면 신하들이 혹시 술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가 워낙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별명이 시계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조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기계처럼 통제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런 극단적 절제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조는 83세까지 살았어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됐던 걸 생각하면 거의 2배를 산 거죠. 그것도 그냥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83세까지 왕으로서 정정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재위 기간이 51년 7개월. 이건 한국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이에요. 고구려 장수왕이 97세까지 살았지만
영조만큼 정정하게 통치하진 못했거든요. 장수왕의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늙어 죽어서 손자가 왕위를 이었을 정도니까요. 영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아들이 먼저 죽고 손자가 왕이 됐죠. 완벽한 왕이 되려는 집념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영조는 정말 백성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컴플렉스를 보상받기 위해 백성을 이용한 걸까요? 결과를 보면 영조는 확실히 백성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전국에 1,000개가 넘던 서원을 647개나 폐쇄했어요. 서원은 원래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비들이 모여서 당파 싸움을 하는 곳으로 변질됐거든요. 노론서원에서는 소론욕을 하고 소론서원에서는 노론욕을 했죠. 영조는 이 당파 싸움의 뿌리를 빻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균관 앞에 탕평비라는 비석을 세웠어요. 붕당 정치하지 말고 균형 잡힌 정치를 하라는 거였죠. 이 탕평비가 지금도 성균관 대학교 정문 왼쪽에 남아 있습니다. 가혹한 형벌도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조선시대 형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세요? 곤장을 맞아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사실 곤장 맞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피가 묻은 곤장으로 맞으면 2차 감염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몸이 썩어 들어가며 죽는 겁니다. 압슬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바닥에 유리 조각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린 다음 위에 맷돌을 올리는 거죠. 자백을 안 하면 맷돌을 계속 쌓아요. 그럼 유리 조각이 무릎을 파고들면서 결국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능지처참은 더 끔찍했어요. 사람을 슬라이스 치는 겁니다. 손발 다리부터 조금씩 살을 썰어내서 머리와 가슴만 남겨두는 거였죠. 영조는 이런 끔찍한 형벌들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에 한해서 재심을 3번까지 할 수 있는 심리제도도 만들었어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여성들 사이에서 가채라는 게 유행했어요.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사서 만든 일종의 가발인데 여기에 온갖 장식을 달았거든요. 이게 비쌌어요. 집 한 채, 소 몇 마리 값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가채가 너무 무거워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들이 생긴 거죠. 실제로 시아버지에게 인사하려고 고개를 들다가 목이 부러져 죽은 며느리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영조는 즉시 가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대신 족두리라는 작은 관을 쓰게 했죠. 그런데 여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족두리는 쓰되 뒤에 머리를 크게 틀어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신하들이 보고를 올렸죠. 전하, 족두리 뒤에 머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영조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찌 여인들의 아름다움 추구를 국법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냥 두어라. 영조도 두 손 든 게 여성들의 미에 대한 열망이었던 겁니다. 밖에서 본 영조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나라를 안정시켰죠. 그런데 집 안에서 본 영조는 어땠을까요? 83세까지 산 영조는 원래 왕비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새로운 왕비를 맞이합니다. 그때 영조의 나이가 66세였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왕비 정순왕후의 나이가 15세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51세.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영조는 83세까지 정정하게 살았고 이건 그의 엄청난 자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왕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었죠. 사도세자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고 벗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 궁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건 아버지 영조의 압박이었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 아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도세자가 조금만 실수해도 가차없이 질책했고 천민의 손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야 한다. 너도 완벽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영조는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거죠? 왜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거죠?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신이 무너졌고 결국 광기에 사로잡혔죠. 1762년 영조는 결단을 내렸어요. 아들을 뒤주에 가두라고 명령한 겁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8일을 버텼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날도 영조는 시간 맞춰 밥을 먹었어요. 꼭꼭 씹어서 말이죠. 아들이 뒤주 안에서 죽어가는데
밥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영조는 정말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완벽함의 일부였을까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 왕은 완벽해야 한다. 혹시 영조는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영조가 백성에게는 자비로운 아버지였지만 자신의 아들에게는 냉혹한 재판관이었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영조를 양군, 즉 두 얼굴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성군도 아니고 폭군도 아닌 양쪽의 성향을 모두 가진 왕이라는 뜻이죠. 그는 백성에게는 자비로웠지만 가족에게는 냉혹했고 자신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했지만 남의 약점은 용납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결국 컴플렉스였습니다. 천민의 자식이라는 낙인, 형을 죽였다는 의혹, 이 두 가지가 영조를 만들었고 동시에 영조를 파괴했던 겁니다. 영조는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완벽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절제하고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오래 살아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는 성공했습니다. 5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안정시켰고 수많은 개혁을 이뤄냈으며 백성들의 삶을 개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컴플렉스는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영조가 그 증거입니다.